어제부로 아파트 등기 국토부 이제 실거래가에 표시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거에 신고가로 띄운 것들, 물론 등기가 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안 된 것들, 특히 중점적으로 신고가 찍어서 집값 뜬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많은 단지들, 그런 특수한 단지들이 등기가 없었던 곳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좀 조사하느라고 시간 좀 걸렸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아직도 조작질이 많았는지, 그리고 이번에 7월에 실거래가 등기 여부 표시한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7월에 등록한 곳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등록됐으니까 제외하고 진짜로 등록 안 됐던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띄우기 시작했죠? 1월 3일 13대책 나오고 효과가 분양시장에만 있으니까 1월 30일 특례보금자리론을 했는데 효과가 바로 안 나오죠? 왜? 신고기간이 30일이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띄우기 시작했다? 3월부터 언론에서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 그래서 1, 2월에는 솔직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3, 4월에 많이 나왔고, 5, 6, 7월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왔지만 요때 거래가 된 것들은 아직 등기가 안 되는 것도 이상하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여기 제외하고 요때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적어도 3, 4월에 거래가 됐던 것들은 지금쯤이면 등기가 돼야 되죠. 그때 강남 위주로 많이 언론에서 나왔고, 특히 많이 띄었던 곳들이 압구정이죠. 지금도 보시면 압구정, 연일 신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봤을 때 제일 먼저 현대 6차, 여기가 2월에 58억 원에 중개 거래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신현대 11차, 여기도 59억 5천에 신고가를 찍었다. 그리고 압구정 신현대 12차, 여기도 60억 8천에 거래가 돼서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현대 6차 58억 원에 중개 거래가 됐고 2월 거래예요. 오히려 3월 거래된 것들도 6월에 등기가 됐는데 2월에 거래된 58억짜리가 아직도 등기가 없다. 이거 지금 5개월째 등기가 없다는 소리예요. 보통 잔금 때까지 막 5개월, 6개월 이렇게 잡진 않죠.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잡는데, 뭐 짧으면 한 달, 그리고 뭐 길어도 한 3개월 정도 잡는데 아직도 등기가 없더라. 또 신현대 11차 59억 5천 신고가 찍었던 거 없고요. 60억 신고가 찍었던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달 뭐 6월 거니까 요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거래된 것 중에서 등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신현대 12차 아까 이야기했던 60억 8천짜리, 얘는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찍었다 라고 기사에서 띄웠던 것들, 특히 압구정이면은 중심부죠. 압구정을 중심으로 많이 띄웠죠. 반포, 그 다음에 압구정, 그 다음에 잠실, 요쪽 중심으로 강남 3구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띄웠는데, 지금 압구정 중심으로 띄웠던 것들, 특히 재건축 단지들 막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들이 다 지금 저 모양이다. 물론 아예 신고가가 등기가 안 됐다가 다 안 됐다가 아니에요. 된 것도 있긴 있어요.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7월에 등기 여부를 낸다고 6월에 발표를 하니까 7월 돼서 부랴부랴 등기한 것들도 굉장히 많다, 신고가를 봤더니. 그런데 맨날 신고가 비중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작질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질이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심지어 현대 6차 같은 경우는 한 번뿐만이 아니라 저 58억짜리가 또 장난질 치는, 두 번에 걸쳐서 시도가 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월에, 작년 5월이에요. 작년 5월이니까 당연히 해제됐고, 작년 건 등기 안 뜹니다. 요게 거래가 됐는데 등기가 아직도 안 떴다, 이런 거짓말까지는 안 해요. 작년 건 올해 것만 등기가 뜨도록 만들었으니까. 근데 작년 5월에 4층이죠. 58억에 거래가 돼. 면적은 157.36제곱미터. 그리고 올해 2월 14일에 해제를 했죠. 그리고 2월 14일에 다시 등록을 합니다. 58억. 4층이고 157.36. 저게 제대로 보이죠? 신고가예요? 아니면은 시세 조작이에요? 그리고 또 취소하고 또 하겠죠? 저런 장난질을 어마어마하게 쳤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했어요? 처음에는 거래를 해놓고서 가격 뜬 다음에 거래 취소를 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거래 취소 그 여부를 등록을 하니까 뭐 중복 거래 취소였느니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대부분이었느니 중복 거래 취소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특히 왜 강남권에만 그렇게 중점적으로 많이 나올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근데 취소를 안 하고 계속 버티는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장난질은 아직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또 이번 정부에서 잘한 정책이죠. 이건 등기 여부를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니까 이제 등기 여부를 표기를 하니까 신고가 찍어놓고서 등기도 안 치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들이 보인다. 근데 저런 것들은 잡아내기가 힘들죠. 왜 아직도 취소 안 하셨어요? 아, 잔금 모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특히 저런 고가 단지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들어갔었던 겁니다. 자금이 마련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저번에 막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장난질이 되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장난질이 왜 안 돼요? 다 서류만 해가지고 실거주이다,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거를 해놓고서 제출은 했는데 잔금 안 주고 거래만 내용만 띄워놓으면은 이것도 장난질은 계속 될 수 있는 거지. 기사에 나오는 것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기사에 안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은근히 많았어요. 자, 개포주공 5단지 자 24억 9천 요거 등기됐죠? 근데 갑자기 27억 7천짜리 거래가 뜹니다. 똑같은 평형대. 근데 등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격, 이것보다 면적이 작은데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이런 것들, 뭐 5월이라서 아직 안 떴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등기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 또 도곡렉스 자 1월에 25억 6천으로, 자 84가 25억 6천이에요. 다른 시대들 보면은 지금 24억, 23억 5천, 24억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한 1억가량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게 떴고, 근데 1월 31일에 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아직도 안 떴다. 4월에도 마찬가지다. 4월 등기 안 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보통 다른 단지들 저 정도까지 등기 안 쳐지지 않아요. 134제곱미터 40억 8천, 그 다음에 뭐 84 아까 26억 27억 7천이었는데 또 26억 9천 이런 식으로 뜨는 것들, 등기 안 된 것들 굉장히 많다. 물론 그 외적으로도 등기 안 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좀 싸게 거래됐다 25억 이런 것들은 등기가 빨리 올라옵니다. 자 반포자이 자 51억짜리 거래 떴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여전히 없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떤 단지들은 기사화해가지고 신고가 찍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띄워주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단지들은 저렇게 상승 거래들을 띄워가지고 뭐 매매 가격 지수라든가 실거래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고, 그러면서 부동산들도 아 저기 비싸게 거래됐고 여기는 오르는 추세입니다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막상 아직도 등기 안 된 것들, 1, 2, 3, 4월에 거래됐던 것들이 아직도 등기가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강남권. 다 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몇 개 찝어서 조사해 봤는데 찝는 것도 거의 족족 나왔어요. 요거 뿐이냐. 자 얼마 전에 100억 찍고 반포 뒤집은 아파트 레미안 원베일리죠. 여기는 분양권입니다. 그랬을 때 레미안 원베일리에서 전용 200제곱미터짜리 펜트하우스, 자 얘가 100억 찍었다고 하는 건요 사실 그거예요. 펜트하우스는 굉장히 특별하죠. 일반적인 아파트랑은 다르게 거의 뭐 한 세대 두 세대 진짜 엄청난 대단지에서도, 그것도 강남에 있고, 그런 것들은 진짜 뭐 집값이 오르는 떨어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부자가 살고 싶으면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추세다. 아 솔직히 말씀해 봅시다. 우리 저기 58억짜리 아파트, 이게 그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런 것들을 위주로 계속 띄워요. 워딩은 좋으니까. 근데 58억짜리 아파트가 오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이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현금 많이 났죠? 그래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플렉스 하는 거, 이거랑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가고 있는 거랑 이거는 이야기가 다르죠. 근데 저런 것들을 계속 워딩으로 하면서 저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자 펜트하우스는 특별한 거죠. 근데 요 100억짜리 거래도 취소가 됐다. 기사에 이렇게 띄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해제 사유 발생을 이유로 무효가 됐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걸 뭐라 그래요? 뭐 때문이냐 라고 하면은 재신고 사유가 발생한 정상 거래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고서 한 거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왜 유독 이런 게 많이 나올까요? 특히 강남에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강남에서 부동산 하면은 자 100억짜리 거래했어요? 중개수수료 내가 싸게 받는다고 해서 0.5%만 받는다고 해봅시다. 얼마예요?
저거 한 건 거래했는데 5천만 원이에요. 받는 돈이. 거의 웬만한 연봉 수준이죠. 그런 것들을 다루는 중개업소들이 왜 유독 강남에서 저렇게 재신고했다 취소하고 재신고했다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까요? 지수 높이기 위한 방법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해서 강남권에는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으로 바뀌었다. 서초에서는 상승으로 바뀌었다. 송파에서는 상승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저거 아까 거래 언제 됐어요? 1월에 거래됐는데 자 재신고 취소하는 거면은 1월에 취소가 돼야죠. 4월에 취소가 됩니다. 2월에 거래가 됐는데 5월에 취소가 돼요. 그럼 보통 한 4월쯤 1월에 거래된 거면 신고 2월 지나서 한 3월쯤에 2월쯤에 주간 지수 나오고 3월쯤에 월간 지수 나오죠. 그 다음에 지수 다 나온 다음에 4월에 취소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딱 5월에 취소가 되죠. 이래놓고서 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수상으로 장난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놓고서 저 1월에 거래됐던 걸 가지고 이제 와서 또 100억 시대 단순 차고일 뿐 잔금까지 찌른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 자 1월에 거래 중복 신고됐고 4월에 취소가 됐어요. 근데 7월에 이거를 발표하면서 100억 시대니까 강남은 100억이다. 이런 식으로 또 저런 식으로 장난질 치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에요. 저 기자는 제정신이에요 솔직히. 뒷북까지 계속 끌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100억 시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들 부추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띄우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맨 처음에 저희 첫 페이지에 있었던 아파트들 기억나죠? 현대, 신현대, 11차, 12차, 현대 6차 이런 것들 신고가 장난질 쳤죠? 어디 동네였어요? 압구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신고가 기록 아파트 5채 중 3채는 강남 압구정 재건축 단지. 그래서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한 아파트 5채 중 3채는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였다. 올 6월에. 맞아요? 그래놓고 저런 것들 가격 쭉쭉 올라가니까 강남 집값 올라간다. 근데 나중에 등기도 없어. 장난질하나. 그러면서 또 표현하는 거 보면 어때요? 신저가 거래는 515건으로 전체의 1.52%를 차지해서 신저가 비중이 줄었다. 그리고 신고가 거래는 전달보다 적지만 신고 기간까지 고려해서 거래량 신고가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즉 신저가는 계속 줄어들고 신고가는 계속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전국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집값이 뜨는 동네 어디? 지금 장난질 치는 동네 어디? 서울 신고가 거래 비중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보도를 안 해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신저가 찍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자 5억에 분양된 아파트가 있어요. 얘네가 6억씩 거래가 되다가 코로나 터지고 해가지고 한 10억 거래됐어요. 그러다가 얘가 뚝 떨어져서 5억 5천까지 떨어져도 5억에 거래된 게 있으니까 신저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저가라고 거래되는 것들은 어떤 쪽에서 많이 나온다? 신축에서. 그렇죠. 신축은 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막 20년, 21년 막 이때 들어온 것들은 신저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신축 거래 비중이 적어진다든가 혹은 가격 띄울 때 신축을 위주로 띄우죠. 그러니까 신저가는 이럴 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신저가 거래 비중 줄었으니까 집값이 오른다. 하락 거래 비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신저가 비중을 따져요 요즘에. 그리고 신고가 비중 줄어든 거 특히 가격 제일 많이 띄우는 서울 신고가 비중이 2달째 줄어들고 있다. 즉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점점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침 이 그래프를 보여준 곳에도 최고가 거래 비중은 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전국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 최고가 거래 비중 중에서 태반은 등기도 안 된 것들이 많다. 등기 딱 신고 나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다 보이죠. 여기는 등기됐는데 신고가였는데 등기됐는데 1월에 거래한 게 7월에 등기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등기 여부 조사한다니까 부랴부랴. 요거 조작인 거 들통날까봐. 이런 것들을 속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등기까지 나오면은 장난질 치기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보통 이제 3개월 넘어갔는데도 등기가 없으면은 이런 것들은 의심해보고 이 인간들이 또 장난질 쳤네 라는 것들이 보이고 이번에 또 갑작스럽게 발표가 돼서 등기 여부가 나오니까 저렇게 신고가 찍어놓고서 거래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지금이 진짜 상승장인지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한탕 더 해먹으려고 사람들 끌어들이고 있는 장인지는 답이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